안녕하세요. 마일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요청했던 젤 연장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다이소 제품으로 제가 연장을 하고 위에 아트까지 해놨었는데요. 지금 한 2주 조금 넘게 지나서 한 17일 정도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지력은 문제 없이 잘 붙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 나와 있는 제품으로 젤 제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다이소 제품을 사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해볼 거고, 두 번째는 샵이나 강의하면서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볼 거예요. 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초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 제품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손톱 위에 아트를 해놨기 때문에 위에 있는 파츠부터 제거를 해볼게요. 파츠 제거할 때는 이제 사용하다가 끝날이 다른 막 니퍼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파츠를 제거할 수 있는 전용 니퍼를 사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니퍼를 이용해서 파츠의 바닥면 쪽을 커팅해서 제거를 해낼게요. 자, 이렇게 짜잘한 스톤 파츠들은 지금 다 니퍼로 잘라냈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큰 파츠는 플레어로 많이 메꿔놨기 때문에 얘로 커팅을 했을 때 분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쪽이 거의 다 잠겨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갈아내서 제거를 해볼게요. 자, 파츠까지 다 제거한 상태고요. 보통 칼라링까지만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다 제거를 할 거기 때문에 길이는 다 잘라줄게요. 손톱을 뒤집었을 때 자연 네일 위치, 내 손톱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손톱을 자를 수 있는 클리퍼를 사용을 해주는데 네일 아트용은 앞에가 일자로 나와 있는 일자 클리퍼를 사용을 하고요. 또는 집에 가지고 있는 안쪽이 라운드 형태인 클리퍼, 손톱깎이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뒤집었을 때 손톱 위치 확인이 됐으면 그 손톱 위치, 손톱 끝에 연장된 부분만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한 손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저기 잘 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손님 손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얘를 자르면서 여기를 잘 막아서 덮어주면은 날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쪽 사이드를 자르고 반대쪽 사이드를 잘라서 잘 잡고 자르면 튀지 않게 잘라낼 수 있어요. 자, 연장 길이를 제거를 하고요. 이제 보면 두께감이 꽤 두꺼워요. 연장하면서 두툼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갈아낼 건데 여기서부터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속오프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젤 연장 제거하는 거 또는 젤 제거하는 방법을 속오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속오프가 뭐냐면 이제 정확한 뜻은 이제 물에 불려서 떼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일 아트에서는 속오프 하는 거를 이 손톱 위에 있는 젤이나 아크릴, 글루 등을 전용 액상으로 녹여서 불린 다음에 제거하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속오프 할 때 사용하는 액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100% 원액의 퓨어 아세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젤 리무버라고 얘기를 하는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완전 100%의 원액을 얘기를 하고요. 투명한 색상이고요. 여기에 이제 색감이 들어가져 있는 것들은 아세톤이 아니라 일반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네일 리무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젤 폴리시 리무버 또는 젤 네일 리무버라고 부르는 이 제품은 아세톤이 주 성분인데 아세톤이 100% 함량이 되지 않고 여기에 오일이나 향 등을 좀 배합을 해서 손톱에 부담이 가지 않게 희석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젤 네일 리무버는 아세톤을 희석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녹이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자, 먼저 다이소 제품으로 제거를 해볼 건데요. 얘는 2,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먼저 두께감을 줄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파일로 갈아줄 거예요. 파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보통 만졌을 때 좀 까끌까끌한 이런 파일로 제거를 해주면 되거든요. 이거를 다이소에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다이소에는 이렇게 180 그릿이라고 해서 좀 거칠기가 많이 거칠지 않은 파일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표면 갈면서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얘가 숫자가 더 낮아질수록 거친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150 파일이라던가 100이라고 써져 있는 100그릿 파일을 사용해주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지금 얘를 보면 결이 훨씬 더 거칠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갈면은 빠르게 갈아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피부에 닿았을 때 손상이 크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피부를 갈지 않게 갈아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친 파일이고 다이소에서는 180 파일이 그렇게 거칠어 보이지 않았어서 그냥 우드 파일이 충분히 거친 면이 있어서 우드 파일 사용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드 파일로 전체적으로 두께감을 반복해서 갈아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파일로 가는 거를 파일링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파일링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이 파일도 조금 더 거친 부분이 있고 요 뒤쪽에는 좀 더 부드러운 쪽이어서 거친 쪽으로 두께감을 좀 많이 갈아낸 다음에 뒤집어서 부드러운 쪽으로 한 번 더 두께를 얇게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두꺼웠던 애가 이렇게 손톱에 거의 가까이 두께가 남게끔 갈아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더 많이 갈게 되면은 베이스 젤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 내 손톱이잖아요. 그래서 자연 네일이 갈리지 않게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얘를 갈았을 때 이렇게 단차가 보인다. 그러면은 여기는 젤이고 이 안쪽에는 자연 네일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더 이상 갈면 안 되겠죠? 손톱 갈리니까. 그래서 이런 구멍들이 좀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전체적으로 용액이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걸 몇 개 만들어 놓는 건 좋으나 아직 나는 좀 숙련이 안 됐다. 그러면 이런 거 안 나오게 그냥 두께감만 얇게 하는 게 손톱 손상 방지하는데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옆에 것도 열심히 갈아볼게요. 이렇게 두께감이 두꺼울 때는 반복해서 문질러도 큰 상관없거든요. 근데 두께감이 얇은 상태에서 문지르면은 이제 열감이 빠르게 생기기 때문에 한 군데를 오랫동안 문질러서 제거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두께가 점점 얇아진다 그러면 여기 갈고 저기 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군데를 갈아줘야지 열감이 생기지 않고 안전하게 갈아낼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두께까지 갈아줬고 이 위에다가 젤네일 리무버를 올려줄 건데 이때 사용하는 게 화장솜이랑 호일이에요. 근데 다이소에 보니까 이렇게 젤 폴리시 제거해서 소고프 호일에 화장솜이 딱 아예 붙여져 있는 제품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해볼게요. 소고프 호일 랩이 12장 들어있는 거네요. 화장솜에 리무버를 충분히 적셔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방치하라고 나와 있네요. 얘는 센스있게 사이드 부분이 날카로워서 이렇게 손에 감쌌을 때 여기에 베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쪽으로 다 접어 놓은 상태고요. 자, 손톱이 닿는 부분에 이 부분에 젤네일 리무버를 충분히 적셔주고 젤네일 리무버는 너무 막 줄줄 흐를 정도로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솜이 딱 머금을 수 있는 양만큼만 올려주면 돼요. 이거보다 더 넘치게 적셔주면 어차피 호일로 감싸면서 다 밖으로 뱉어내거든요. 자, 손톱에 맞닿게 화장솜이 놓게 올린 다음에 전체적으로 감아서 끝에까지 접어주고 너무 길다. 바깥쪽으로 접을게요. 자, 지금 시간이 6시 20분이니까 10분 뒤 30분이나 아니면 35분 정도의 제거를 해볼게요. 이거는 화장솜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액상 묻히고 바로 위치만 딱 잘 잡아서 감으면 되니까 확실히 편하거든요. 편한데 이게 12개밖에 안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호일 잘라서 화장솜 잘라서 쓰는 거에 비해서는 가성비는 떨어지나 편리함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손가락은 샵에서 제거하는 방법. 주로 우리가
드릴을 사용하죠. 자, 호일을 사용할 거고요. 저는 요 까슬까슬한 부분을 바깥쪽으로 접어서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까슬한 쪽을 다 바깥쪽으로 접어주고, 자, 아세톤을 사용해 줄 건데 저는 화장솜을 2개를 사용해요. 2개를 사용해서 용액을 흡수하는 양을 더 늘려서 사용을 하면은 더 빨리 녹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장이 아무리 많은 양을 내가 펌핑을 해도 이제 얘가 흡수를 못하는 양은 어차피 다 뱉어내요. 그래서 얘를 애초에 2장을 사용해서 아세톤을 적셔주고요. 아세톤 용액이 세기 때문에 핀셋이나 장갑을 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얘가 피부에 직접 닿으면 피부에 그 유수분기를 한 번에 다 뺏어가기 때문에 이 장갑을 사용해서 또는 핀셋을 사용해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손 전체에다가 오일을 바를 거예요. 아세톤이 손에 닿았을 때 유수분을 뺏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세톤이 닿을 수 있는 큐티클 주변, 손톱 안쪽, 그 다음에 손가락 그냥 한 마디 전체 다 발라주세요. 그리고 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아세톤에 닿았을 때 되게 화한 느낌 또는 뜨거운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일을 꼭 발라주시는 게 좋고, 오일도 이제 왜 빨리 흡수되는 뭐 에센스 타입 이런 거보다는 그냥 흡수가 천천히 될 수 있는 일반 오일 사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다이소에도 보니까 오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피부를 한번 오일로 보호를 해준 다음에 손톱 위에다가 아세톤 솜 올려주고요. 얘가 머금은 양이 많으면 한번 살짝 짜서 적당량으로 올려주고, 호일을 손톱 위에 솜이 움직이지 않게 잘 감아주고, 공기 통하지 않게 감싸서, 아세톤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세톤이 날아가지 않게 여기 부분을 잘 감싸 주셔야 돼요. 그래서 녹일 때 호일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안에 있는 성분이 금방 날아가서 젤이 녹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호일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샵에서는 호일 잘라서 쓰기 귀찮다 또는 셀프로 할 때는 호일 이거 하기 너무 귀찮아 그러면은 이렇게 소고프용 집게가 나와요. 그래서 호일 대신에 아세톤 솜을 손톱 위에 올려주고 소고프 집게로 위치 잘 파악해서 찝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항상 이런 용액을 사용할 때는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손톱 주변에 상처가 있으면은 닿았을 때 굉장히 따갑거든요. 그래서 파일로 갈거나 드릴로 갈아낼 때 주변 피부에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아프면은 이렇게 아세톤으로 녹이는 걸 못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여기 감싸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한 19분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제거를 해볼게요. 자, 호일을 제거해주고 표면에 이제 녹아서 살살살살 이렇게 보면은 일어나져 있는 상태거든요. 얘를 오렌지 우드 스틱을 이용해서 가볍게 긁어서 제거를 해줄게요. 표면을 긁을 때는 손톱의 결이 이렇게 세로로 나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위에서 아래로 손톱의 결 방향대로 밀어서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미는데도 이제 더 이상 벗겨지지 않는다. 그럼 그 부분은 안 녹은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 밀어서 떼게 되면은 손톱도 같이 뜯기기 때문에 손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두께를 갈아내고 녹이거나 아니면 한 번 더 그냥 바로 녹이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전 여기 부분이 약간 두께감이 더 남아져 있었는데 여기가 잘 안 녹아서 살짝 두께감 줄여서 이 부분만 걷어내고 한 번 더 녹이는 방법으로 할게요. 저는 이렇게 약간 남은 것들을 파일로 제거해서 없애는 걸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손톱이 워낙 얇기 때문에 이렇게 갈면서 걷어내면서 제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자연 네일도 조금은 갈리거든요. 아무리 내가 전문적으로 잘 섬세하게 갈았더라도 자연 네일을 완전 안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다 녹여서 제거하는 방법을 선호해요.
지금 19분이나 방치했는데 얘가 좀 잘 안 녹은 거 보니까 아세톤의 함량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시간을 더 방치해 두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빨리 녹이기 위해서는 얘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손으로 감싸는 방법 또는 따뜻한 타월로 감싸주는 방법도 있어요. 자, 세 번째도 제거를 해볼게요. 이것도 중간이 조금 덜 녹았네요. 중간에 두께감 살짝 갈아내고 이것도 한 번 더 호일을 감싸서 2차 제거해 볼게요. 이때 다른 주변에 손톱을 갈지 않게 주의하고 딱 제일 부분만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호일에 붙어져 있는 이 솜이 생각보다 두껍지 않거든요. 두께감이 조금 얇은 편이어서 이거를 솜을 한 번 더 덧대고서 녹이는 게 더 빨리 녹을 것 같아요. 아세톤으로 감싼 거는 7분 방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45분이어서 아까 39분이었으니까 1분 있다가 제거해 볼게요. 자, 이제 7분이 지나서 제거를 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푸셔를 사용해 볼게요. 푸셔랑 오렌지 우드 스틱 두 가지 다 밀어서 제거를 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제 초보일 경우에는 표면에 손톱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푸셔보다는 우드 스틱을 사용해 주는 게 좋아요. 푸셔는 끝에 날이 있고 또 전문가용인 경우는 더 날이 날카롭기 때문에 손톱 표면을 긁으면서 끝부분에 날을 조금이라도 세우게 되면 손톱도 같이 긁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숙련이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거나 끝날이 무딘 푸셔를 사용해 주는 게 좋고요.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위에서 아래로 긁어서 제거를 할 거예요. 지금 손톱 끝에 보면 더 많은 양이 남아 있는데 손톱 끝에는 지금 이렇게 살하고 분리되어져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연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따뜻한 열감을 전달받는 게 아무래도 이 윗부분보다 적기 때문에 가장 안 녹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끝부분의 두께를 더 신경 써서 갈아주면 좀 더 수월하게 녹일 수 있고요. 지금은 한 번 더 녹여서 제거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제거를 했는데요. 다이소 제품으로 녹이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렸거든요. 이 제품은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녹이라고 했는데 거의 이제 20분 가까이 녹였는데도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감싸서 녹였고요. 그래도 조금 제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파일로 조금 더 제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세톤으로 제거한 거는 7분 방치하고 얘를 밀었는데도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분 정도 더 방치해서 제거를 해줬는데 다이소 클리어 젤로 연장한 거를 녹여본 결과 다이소 클리어 젤이 조금씩 남아있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녹는데 더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이소 클리어 젤이 속어프가 좀 잘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얘를 연장했을 때 생각보다 강도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도가 좋다는 뜻은 하드한 젤이라는 거예요. 하드한 젤은 아세톤에 잘 안 녹아요. 그래서 그 성분 때문에 아무래도 녹는데 더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품 설명서에 보면은 베이스 젤하고 탑 젤까지도 같이 쓸 수 있는 젤이어서 원스텝 클리어 젤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베이스로 쓰게 되면은 정말 잘 안 녹기 때문에 얘를 다 파일로 갈아서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베이스 젤은 좀 쏘고프가 잘 되는 거를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하고요. 마무리할 때 저는 에센셜 타입으로 된 오일을 발라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혹시 나는 여기 위에 바로 젤 레이를 할 거야 그러면 오일 바르지 마시고요. 그 상태로 바로 샌딩 처리해서 전 처리해주고 젤 레이를 해주시면 돼요. 이 앞전에 이제 손톱 주변에 피부를 보호한다고 오일을 좀 듬뿍 바르고 아세톤을 올렸잖아요. 근데 이 아세톤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오일기가 생각보다 엄청 안 남아요. 제거를 할 때 손톱에 손상이 가지 않는 거에 중점을 두면서 제거를 하면 손톱의 두께감도 거의 줄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제거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